안녕하세요. 교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이제 DH 퍼스트 아이파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상담 사례가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상담의 초점들이 아무래도 잔금 대출에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떤 자금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입주 시기에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당연히 궁금한 것이죠. 또 거기에 맞게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우니까 상당히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문제를 풀어줄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담배와 같은 대출 관련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자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복잡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요 기준율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일제 GH 퍼스트 아이파크의 조합 설립부터 해서 재건축 과정에 일어났던 주요한 일들을 시점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두 번째 사항, 주요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주요 기준에 관한 사항이죠. 자, 이 자료에서는 주택 희망자를 네 분류로 나눴어요. 첫 번은 한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 두 번째는 1주택 가지고 있는 현재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DH 퍼스트 아이파크로 담보대출 받는 거. 세 번째는 무주택자. 네 번째는 무주택자이면서도 서민 실소유자의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네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대출의 한도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LTV와 DTI, DSR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TV를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금년부터는 대출이 실시됐기 때문에 대출해 주는데, LTV는 30%다. DTI는 40%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DSR이 70%라는 거예요. DSR 70%는 각 등급 구분 없이 공이 70%인데, 여기서 우리 금융기관의 고민과 배려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대출 한도 사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DSR이거든요.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은 DSR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70%까지 놓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굉장히 경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1주택자는 LTV는 30%, DTI는 40%. 1주택자가 처분 조건이 있으면은 LTV 50%, DTI 40%. 무주택자 동일하게 LTV 50%, DTI 40%. 시민 실소유자가 파격적이죠. LTV 70%, DTI 60%. 그야말로 서민 실수요자 파격적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출 희망자를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각각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요건을 갖춰야 그 해당되는 그런 요건,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민 실수요자. 서민 실수요자는 3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 주택 가격 요건. 투기나 투기가해주고의 공시가격 9억 이하여야 된다. 세 번째, 주택 보유 여부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서민 실소유자로 자격이 인정돼서 LTV 70%, DTI 6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를 LTV 제한대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최대 금액이 6억이고 DTI가 60%라는 거예요. DTI는 그만두고 최대 금액 6억이라는 데 좀 걸리죠. 아, 여기서 약간 흉내만 내다 말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는 게 있는데, 그렇게 처분 조건 할 때는 대출 실행일부터 2년 내에 상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2년 기간 산정이 대출 실행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출 실행일부터 기산돼서 2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만약 2년 내에 처분이 안 되면은 이제 불이익 받게 되는데, 그 불이익은 바로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예요.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래 대출을 받을 때는 20년짜리를 받았는데 기한이익이 상실되게 되면은 무조건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상당히 압박이 강한 그런 정책 수단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TI와 TSR을 한 번쯤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 들을 때는, 아, 그래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 경우죠. 상당히 어렵지만은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DTI나 TSR은 전부 주택담보대출 관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우리가 한도 사정 요약인데,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을 원리금이라고 하죠. 그 금액에다가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 신용대출이든 어떤 대출이든 그 대출이 있는데 금액에 그때는 이자만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다가 기타 대출의 이자액만 더해서 연소득 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가, 이걸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DSR은 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똑같은데 뒤에 더하는 것을 기타 대출의 이자에 국한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똑같이 원리금을 더한다는 거예요. 여기 대출에는 뭐 학자금, 뭐 카드론, 그다음에 차량 월부 수입, 신용 대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을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같은 연소득이라 하더라도 DTI가 더 한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SR을 적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DSR을 70%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한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대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시작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소득이 없다고 돈이 없습니까? 소득만 없을 뿐이지. 소득이 없고 부자들 많습니다. 최다인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을 금융기관에서 고객으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은 없지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인정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냐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국민건강보험료. 이 보험료 가지고도 연간 소득을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나 신용카드는 내 재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고는 일정 금액의 신용카드를 쓰거나 국민건강보험료는 납부할 수가 없죠.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요원도 있지만 재산요원도 있기 때문에 재산대에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얘기는 재산 규모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순재산 규모로 많은 거니까. 자, 국민연금 납부액. 매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냐, 그것도 소득 추정 요소 쓰겠다는 겁니다. 또 임대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도 소득 추정 요소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런 요소를 다 함께 이루어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를 연 2,400만 원을 쓰면은 내가 만기 40년짜리로 금리 4% 대출받으면은 순전히 이 신용카드 사용만 가지고 3억 7천만 원 대출해 줄게. 근데 만약 금리가 5%는 3억 3천밖에 안 돼. 이런 식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이게 월 16만 원 난다고? 그럼 내가 4%이면은 3.7억, 3억 7천, 5%면은 3억 3천 해줄게.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제 소득이 없어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시 바라겠고요. 단지 이렇게 인정 요건 이런 것에 통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일단 전년도에 이런 소득이 없어야 돼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야 돼요. 이 증빙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이렇게 임대소득이 계속 3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 실적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해야 이렇게 인정소득 또는 추정소득 케이스에 해당돼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득이 있는 사람 없을까요? 있는 사람은 심플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인데 네가 40년 만기에 대출금리 4%짜리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7억 5천만 원까지 해줄게. 이렇게 딱 계산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난 대출이 10억이 필요한데 내 연봉이 얼마나 있어야 돼? 대략 계산하니까 한 1억 2천 정도 있으면 되는 것 같던데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소득이나 또 인정소득제를 통해서 대출을 알 수 있는, 한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대표적인 질문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제 11월 말 입주 예정인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집단 대출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내가 지금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금리는 언제 결정되나요? 지금 금리가 인하 추세인데 지금 미리 설정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 이자는 신청일에 정해진 게 아니라 실행일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미리 한도를 확보해 놓고 자금 딱 맞춰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세대원 동의서 작성 시 모든 사람, 모든 세대원이 다 은행에 가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은행은 원칙은 다 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맞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달아내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나는 은행 가야 되는데 토요일밖에 시간 없어. 토요일 날 영업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토요일 날은 영업 안 하는데 이렇게 집단 대출인 경우는 수요가 많으면 토요일 날 영업을 하지 말라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영업하는가, 해당 이번 주 토요일 날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노동조합을 주택조합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홈페이지 가면 다 이런 공지됐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서 신청하겠다, 상담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실행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 해놓는 것이 어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상담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네,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가 아니라 영업시간만 가능하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셔터를 내리고 쉽게 말하면 문을 닫고도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항상 영업시간 내에만 상담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전화해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 중도금 대출 기간은 언제까지며 언제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중도금 대출 받고 계시잖아요. 그 중도금 대출 잔여 기일이 2024년 5월달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입주 기일은 금년 11월 31일 날 준공을 기전했을 때 2024년 2월 28일까지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중도금 잔금 기일은 입주 지정 기일보다 한 달 정도 길게 준대. 근데 문제는 입주 지정 기일이 지나면은 잔금과 이 옵션 비용에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내가 연체료까지 내면서 중도금을 끌고 갈 이유 없는 것이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그래서 입주 지정 기일에 다 갚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드려도 질문이 없을 수가 없고 궁금한 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금융이고 대출이 관상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뭐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지만은 아래 전화번호 이쪽 전화번호 하시면 그야말로 원하는 답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사가 막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DH퍼스트 아이파크 강남 최고의 명품 주거지 입주 잔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이나 세금, 매매나 또 임대차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